안녕하세요. 비긴성형외과 이주철 원장입니다. 오늘은 코 재수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코 재수술을 이제 받는 경우는 염증이라든지 모양에 대한 불만족 이 경우가 제일 많겠죠. 그리고 이제 또 모양의 변화 내지는 구축이라든지 실리콘 비침, 보형물이 좀 돌아갔다라든지 하는 그런 다양한 이유들로 우리가 재수술을 고려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. 재수술의 시기는 우리가 좀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텐데, 염증이라든지 내지는 실리콘이 뚫고 나온다 이런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수술을 해줘야 되겠죠. 그런 게 아니라면은 어떤 모양상의 이유 때문에 수술을 한다라고 생각하신다면은 보통 어떤 6개월에서 내지는 1년 제재라든지 재제제 이런 식으로 횟수를 거듭하는 수술의 경우는 조금 더 텀을 두고 좀 길게 여유를 가지고 수술을 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. 왜냐하면 기본적으로는 사실 이 흉터 반응이라는 게 수술을 하고 나서 진행이 되는데, 통상 이제 최소 6개월로 잡죠. 사실 부득이한 이유로 한 2달 차 이때도 열어보기도 하지만, 어쨌든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연골을 어떤 조작을 가하려고 하면은 되게 잘 바스러진다든지 하는 식으로 수술을 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조건이 됩니다. 따라서 최소한 6개월, 길면은 좀 더 여유를 두고 우리가 지켜볼 수 있다면은 1년 정도 지나서 수술하는 거를 저는 말씀 보통 드리고 있습니다. 이 코 재수술을 어떻게 진행을 하냐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은, 제일 먼저 절개에 대한 부분부터 얘기를 할 텐데, 앞선 수술에서 우리가 비개방으로 수술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새로운 비주 절개를 라인을 만들어서 이제 절개를 하게 되겠고, 그게 아니라 이제 이전에 이제 개방으로 수술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그렇지 않을 수 있겠지만, 그런 게 아니라면 가능한 한 기존의 흉터를 따라서 디자인을 해서 절개를 하고 열고 들어가게 됩니다. 또 조금만 다듬는 정도로 진행을 한다면은 이 박리도 최소한으로 피부와 그 밑에 어떤 연골 조직들 사이에 우리가 딱 열어야 되는 만큼만 열고 진행을 하기도 하고요.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좀 더 많은 부분을 손봐야 되고 변화폭이 좀 큰 수술이라고 한다면은 이 박리 범위를 좀 더 넓게 잡아서 최대한 이 유착 부분을 박리를 잘 하면서 들어가는데, 이때 중요한 게 이제 이 유착을 박리에서 들어가는 이 플레인을 되게 좀 이분하게 해주는 것이 좀 중요하겠죠. 그렇게 해야 사실 지금 당장 들어갈 때는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, 수술 진행 중에 우리가 모양을 낼 때도 조금 더 커버하기가 좋은 그런 형태를 만들면서 진행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이때 이제 첫 수술과는 다르게 재수술의 경우는 흉살이 이미 생겨버렸기 때문에 좀 더 박리하는 과정에서도 첫 수술과는 다르게 좀 더 노력이 많이 들어갑니다. 시간도 들어가고 노력도 들어가고,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박리를 끝내고 모양을 새롭게 잡아 나갈 거를 생각을 한다면은 이때 잘 박리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네, 이때 이제 우리가 박리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쓰였던 재료들 있죠. 연골이라든지 자간의 기증능, 귀연골, 비중격 전부 다 포함을 해서 이 연골들이라든지 근막, 이미 조금 근막 자체 형태가 아니라 어느 정도 이제 흡수가 좀 되기도 하고 흉터로서 이제 좀 변해버린 부분도 있겠지만,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사용 목적에 따라서 재사용도 할 수 있습니다. 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물질이기 때문에 몸에서 이제 나오게 된다면은 그건 폐기 처리를 해야 될 거고요. 그리고 이제 이미 쓰였던 재료들이 안쪽에서 흡수가 됐다 이런 경우라면은 추가적인 어떤 연고를 채취를 해서 사용을 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전편에서 잠깐 이 필러 실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잠깐 언급했던 부분인데, 과한 코 실리프팅이라든지 필러 하고 오신 이런 분들은 그 중에서 일부는 간혹 이제 재수술로 분류되는 경우도 있어요. 실도 이제 통상적으로는 우리가 보통 이제 콧대라든지 비주에 넣는 그런 정도로 실을 생각을 하는데, 경우에 따라서는 이 콧볼을 줄인다 어쩐다 이렇게 해서 이 날개 연골을 실제로 뚫고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안쪽에서 묶어놓고 이런 식으로도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, 이런 경우라면은 아무래도 흉터도 조금 더 일반적으로 이제 비주에 넣는 그런 경우랑 비교를 해서는 우리가 코끝의 날개 연골 위쪽으로도 흉터 많이 잡히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마치 재수술을 하듯이 좀 유착 이렇게 신경 써서 박리를 해서 들어가는 그런 게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. 네, 이제 이 재수술을 할 때 특히나 코끝을 우리가 세울 때 보통 연고를 사용하는데, 이때는 우리가 어떤 재료를 어떻게 쓸 것이냐라는 부분을 또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. 첫 수술에서 연골 묶기만 했다든지 아니면 비연골로 비주지지만 하고 진행을 했다든지 하는 경우에서는 우리가 거기서 좀 더 높이를 좀 더 주거나 어떤 비순각 교정을 좀 더 하면서 이제 진행을 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비중격 채취를 해서
사용할 수도 있겠죠. 첫 수술 때 비중격이 사용되지 않았고 그 비중격의 사이즈가 괜찮고 뭐 강도도 괜찮다 이렇다면은 우리가 비중격을 채취해서 비중격 연장술을 이용할 수도 있겠고요. 비중격 연장술이 이미 되어 있다. 첫 수술 때 비중격 연장술을 했다 하는 경우에서도 정말 코의 변화가 뭐 안쪽에 지지하는 구조 자체를 바꿔야 되는 게 아니라 정말 각도도 뭐 조금만 코끝에서도 코끝 아랫부분 비주 위쪽 뭐 이런 데가 뭐 조금만 들어가면 좋겠다라든지 뭐 하는 식으로 변화폭이 되게 작은 경우라면은 그러면서도 이제 안쪽에 지지가 좀 충분히 튼튼하고 잘 되고 있는 경우 뭐 휜 게 없고 뭐 그런 경우라면은 이제 기존의 비중격 연장술 되어 있는 거는 살리고 위쪽 부분을 우리가 뭐 변형해 나가면서 모양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텐데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한다면은 뭐 어쩔 수 없이 늑을 사용을 해서 수술을 진행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앞선 수술에서 자가늑을 심지어 사용을 했다 하더라도 뭐 어떤 방식으로 사용이 되어 있는지도 그 다음 수술하는 사람은 정확히 알 수도 없고 따라서 그 연골의 상태라든지 뭐 이런 부분을 우리가 뭐 예상이나 파악하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도 정말 뭐 변형을 좀 최소화한다면은 최대한 뭐 무조건 기본적으로 살리고 가는 게 뭐 1차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이겠지만 그게 조금 어렵다라고 판단되는 선에서는 추가적으로 또 늑연골을 채취를 하거나 아니면 기증늑 같은 거를 뭐 새롭게 사용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. 이때 우리가 자가늑을 이전에 사용을 했는데 또 우리가 자가늑을 또 채취를 할 수 있냐 또 궁금하실 거거든요. 아마 자가늑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. 병원에 따라서도 어떤 레벨의 늑연골을 쓰는지 되게 좀 다양하게 들으셨을 거거든요. 따라서 이제 뭐 또 우리가 연골을 쓸 필요가 있다라고 한다면 다른 레벨의 연골을 채취해서 쓰면 되기는 합니다. 물론 이제 그렇게 자꾸 뗀다라는 게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추가적으로 우리가 연골은 또 채취를 할 수는 있는 부분이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기존의 흉터 혹시라도 이 흉터를 기점으로 조금 위쪽에 연골을 채취를 했었는데 새롭게 우리가 수술을 계획하는 과정에서 거기 아래쪽 연골을 떼면 되겠다 뭐 이렇게 플랜이 서는 경우라면 기존의 흉터를 이용해서 들어가서 또 추가적인 흉터를 더 만들지 않고 채취를 또 할 수 있는 부분도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준비를 쭉 하고 뭐 준비된 연골을 통해서 내지는 뭐 보형물 삽입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서 새롭게 모양을 잡아가게 됩니다. 그리고 이제 후 관리를 또 해야 되겠죠. 염증을 위해서 수술을 했다라든지 그렇게 되면은 이제 계속해서 항생제 치료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고 또 염증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구축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구축 방지약을 복용을 한다든지 필요한 경우에는 고압산소 치료라든지 아니면 줄기세포 치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또 수술 이후에 우리가 추가로 진행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. 네, 여기까지 코 재수술에 대해서 좀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. 아마 궁금하신 만한 부분들이 이외에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. 추가로 좀 더 알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저희 댓글로 질문해 주시면 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낮에도 밤에도 아름답게 유철주야 유주철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